괜찮죠? 저의 수능 같았어요. 아니 옛날 그 밴드 출신이라고 들었어. 오, 보컬이요? 보컬이었어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아, 샐러리면은 신화 아니야? 2점부터 3점까지. 일단은 베트남에 창업하겠다고 해서 만난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다 봐요. 동원에 한마디 하시고 너무 이렇게 밥 주지 말고. 투자를 하면서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또 본인이 워낙 또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으니까 아, 내가 이런 사업하면 좀 잘 될 것 같다. 내가 좀 사업에 좀 뛰어들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약간 창업이라는 건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번다라는 느낌으로 창업을 해서 그게 창업에 계속 드라이버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이게 도대체 잘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다라는 게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 하는 거는 이 서비스 없으면 나 못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늪이 돼가지고 이걸 하시는 거의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저한테 과연 그런 일이 뭘까라고 보면은 저는 창업자분들 뵈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거가 그냥 되게 좋아요. 이런 일을 한다면 돈을 못 받아도 괜찮아라는 일이 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그렇게까지 가식이 좀 있는 거 가식이라고? 참. 근데 돈 많이 벌어야죠. 이런 거 돈 안 주면 바로 머리에 빨갛게 빨갛지. 연봉 동결 괜찮죠? 저의 수능 같았어요. 대표님한테 꿀 소식이요? 이거 꿀 소식이요? 트랜스 그 넥스트 트랜스링크가 왜 나와? 트랜스링크. 다음은 트랜스링크요? 그럴 수 있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표님하고. 대표님 그럼 물어보셨거든요. 너 돈 벌면 뭐 할 거야? 제 대답은 또 투자해야죠. 그랬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걸 하고 싶은 거죠. 도와주는 역할. 돈 가져갈 거 아니시잖아요. 한 1,000억 있는데 매일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가져가실 거예요. 못 가져간다고. 이거 못 가져가. 그럼 뭐 이거 그냥 다 쓰고 끝내는 게 낫지.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그래도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보통은 이제 먼저 자식들한테 좀 주시고, 그럼 나머지 내가 여생을 살려고 하는 분량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쓰고 죽을까요? 몇 퍼센트 마음 쓰고 갖기에 따라 다르고 질문을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병 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죠. 20% 정도 쓸 것 같소. 거의 한 80%쓸 것 같아요. 80%. 최대가 20%. 어, 평균이 10%가 안 돼요. 맞췄어. 그거를 부모님한테 말씀하셨어 그래도? 어?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부모님께? 어차피 어머니 아버지 80% 먹고 주실 거니까 그것까지 일단 항소하고 그걸 돌아가줘라. 설득하기 위해서 야 이거는 이거 패드립 아니요? 전수 조사. 야 여기 이런 거 디스 알고 인사이드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래서 저는 여튼 그 돈들이 다 어딘가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 옛날 그 밴드 출신이라고 들었어. 오, 보컬이요? 보컬했었어요. 오,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근데 저 원래 진짜로 대학교 졸업할 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사실 진짜 음악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 밴드 같이 창립했던 창립 멤버가 있어요. 드럼 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해가지고 팀이 와해가 됐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야. 창업자 되게 중요하다. 제가 약간 그 당시에 CSO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공연에 대한 컨셉 보고 우리가 어떤 음악들을 이렇게 만들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 제가 의견 되게 많이 내요. 드럼 치는 친구가 CEO 같은 역할이에요. 사람들 이제 영입해오고 딜 물어보고 안산벨리 락 페스티벌 됐어. 가자. 나름 잘 나갔어. 밴드 이름이 뭐였어? 당근과 채찍이라는 밴드였어. 근데 그때 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CS였고 그 친구가 CEO였고 그리고 이제 음악 프로듀싱하는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약간 CTO 역할이에요. 되게 좋은 엔지니어 같은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베이스였는데 근데 엔지니어와 CTO와 다 같아. CEO, CSO가 이제 딱 구성이 돼서 어떤 공연이 오든지 어떤 컨셉이 오든지 저희가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창업한 경험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공동 창업 되게 정도. 느낌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승호 상무로 알고 있어. 샐러리면은 신화 아니야? 그런 2점부터 거 3점까지. 아니 근데 나이가 35인데 상무직함 좀 아닌 것 은근 같아요. 잘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사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사까지는 좀 뭔가 느낌이 있었어. 근데 상무는 좀 느낌이 정부는 어떻소?
전무 진짜 싫어. 상무가 언제 됐어? 상무 된지 한 3년 됐죠. 와. 한국 스타트업 중에 이제 고투조이라는 곳이 있는데 베트남의 대실 문화가 그렇게 발달했다고 들었어. 실제 대실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1층에 팻말이 있어요. 1시간에 15,000동인가 이렇게 써있고 대실 가격이 나와서 그런데 베트남의 평균 소득 등이 조금 낮아서 실제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낮다고 좀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소. 구매력의 차이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전체 나라 인당 GDP가 3,80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한 6%, 8% 성장하니까 올해는 아마 한 4,000불 될 거예요. 컨더라고 그 주변 지역 컨더, 있거든요. 컨더. 컨더. 하이퐁이라는 지역이 있고 해서 음. 거기다 살펴보면은 미니멈 4,500불이고 맥시멈이 한 6,000불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캐시로 돌아가는 사회까지 합쳐보면 한 7,000불 된다고 보시는 데도 있는데 그럼 한 5년 안에 인당 GDP 10,000불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인당 GDP 10,000불이면 중국의 한 10년 전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한국은 한 20년 전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인더스트리의 주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화를 만들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때 갔을 때가 밸류에이션이 얼마일 거냐 이게 이제 사실 우리의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력은 좀 작지만 앞으로 여력은 훨씬 커질 거고 우리가 이제 10,000불 정도 되는 시대를 좀 상상하고 투자를 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베트남의 로컬 기업들 중에서 상장사 중에서 잘 나가는 곳이 어디가 있어? 베트남의 이 상장 시장을 보면 한 35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2,000조 정도 되니까 상위 1위가 이제 삼성전자 그쪽 있잖아요. 그랑 비슷하게 여기도 삼성과 같은 포지션에 있는 회사가 빈그룹이라는 회사가 있고 지금은 이제 상장사 중에 큰 데들 예를 들면 1조 이상 넘어가는 기업들을 저희가 리스트를 쭉 해보면 지금 이제 딱 건설사, 두 번째는 은행들 되게 많고요. 세 번째는 이제 리테일 기업들, 뭐 마산그룹이라든지 이런 IT 기업은 사실은 여기 상장 규정이 3년 동안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장은 안에 있는 기업이 많아요. 업컴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코넥스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또 상장을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비엔직이라는 우리나라 카카오 같은 회사가 올라갔어요. 지금 시가총액 한 1.4조 정도 하고 있고. 핸드폰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MTX 다 있어요. 어. 근데 대신에 한 번 거래할 때 100주 거래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투자한 회사가 그걸 이제 조각 투자하도록 만들어주는 회사에 투자를 했거든요. 이거 깨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인피나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Y 컴비네이터랑 세코이랑 같이 투자했어요. 베트남 시장이 이제 성숙되고 있어서 점점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초기에 들어간 투자사들이 또 있고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었다는 시각도 있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요. 인더스트리가 바뀌고 산업의 형성이 바뀌고 산업의 포커스가 바뀌는 거지 투자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지금 유니콘이 딱 4개 나온 거거든요. 이커머스가 1조가 된 거니까 그 회사가 이제 10조까지 가는 데까지 사실 룸은 사실 많이 남아 있는 거고 다만 내가 시드 라운드에 들어갈 수 있느냐 뭐 20억 밸류에 1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저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로컬 펀드들도 지금 벌써 한 6개 생겼고 그쪽도 이제 책 사이즈가 한 5억 정도 되고 그분들이 사실 첫 투자를 껴주기에는 서로 좀 너무 바쁘다 그리고 딜이 좀 너무 많이 몰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이 뭐 음. 베트남에 진출해서 뭐 사업을 한다거나 약간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긴 하고 스타트업들도 이제 베트남 시장 잠재력을 알아보고 뭔가 뭐 진출도 하고 있고 거기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죠? 일단은 베트남에 창업하겠다고 해서 만난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다 반대예요. 되게 한 3가지의 이유로 축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돈을 벌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다. 인당 매출액이 현저히 낮고 윌링리스 투 페이가 현저히 낮고 가격 센시티비티가 현저히 높아요. 두 번째 코스트 이펙티브 할 거냐. 그럼 저는 한국인이 거기서 사는데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은 그래도 최저 생계비가 한 4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 정도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평균 샐러리가 한 100만 원 진짜 높은 소득 수준인 데로 가서 그 소득 수준에 맞춰서 그걸 줄인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투자 받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투자해 주시는 너무 좋은 인프라가 있지만 한국에 사실 의존적이긴 하거든요. 비클이나 헤드쿼터를 한국에다 만들어 놓고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절대 투자 안 해요. 싱가포르에 투자를 하지. 한국 기업에 왜 투자해? 여기는 양도소득세 다 내야 되는데 여기는 나는 양도소득세 안 내는데. 그래서
그래서 세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창업이 어렵다. 그럼 두 번째를 정말 최소화해서 난 현지인들과 친구가 돼서 으쌰으쌰해서 내가 어떻게든 진짜 생존해가지고 5년 버텨가지고 이 산업을 읽어보겠다. 저는 오케이. 근데 베트남 인구도 많고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가져가서 이 사업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박지옥 대표님이나 아니면 진짜 김범석 의장님 같은 분들이 창업하고 있다. 그분들과 경쟁을 하시는 건데 괜찮겠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잘 되는 기업들이 응원의 한마디 하시고 너무 그렇게 겁주지 말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잘 지내시죠? 팬분들이랑 다 잘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분명한 거는 이제 베트남에 딱 5년 정도 버티시면 이거를 다 리쿱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이거 같이 으쌰으쌰해서 버티고 끝까지 잘 해보시죠. 사업 진출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혹은 사업을 그쪽으로 구상하고 싶은 그런 스타트업들 되게 좋은 단기적인 성과를 보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한국인이고 내가 한국에서 봤던 거를 통해서 사업을 정말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현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으로 어찌 보면 현지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 나에게도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어. 진짜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베트남어로 화이팅 하시오. 베트남어로 파이팅. 이거 하실까요? 그러면 못하이바요. 못하이바. 못하이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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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마참.